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는 주식회사의 역사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예, 장단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큰 주식회사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애플, 코카콜라, 구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말도 못하죠. 그걸 일반인들이 치핀해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가 되는 거지. 어허. 개인이 하나 세워가지고 어허. 자기 아버지, 형님, 동생 어허. 그 투자자들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못하죠. 없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체가 되려면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게끔 해서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아하. 이익금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허. 다 쫓아갑니다. 네, 네. 그게 거짓말이 됐건 참말이 됐건 그죠? 뭐 그래가지고 집에서 20만 불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2% 이자를 드릴 테니까 20만 불에 2%면 4천 불이에요. 우리 생활비의 50%를 커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유혹에 빠져. 예를 들면 20만 불은 내 집에 지금 에퀴티가 한 30만 불 나와. 그건 이자는 2%예요. 연율로. 근데 한 달에 2%를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하죠. 혹해져요. 아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돈들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꼭 줘요. 그다음에 4개월 정도부터 이제 말썽을 일으킨다고. 이 기사들 읽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요. 몇 달은 다 줘. 예. 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개 다 이제 개인이나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무한 책임 아닙니까? 네.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소송을 당하거나 어떻게 회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망해버렸을 때 그게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다 물어야 되거든. 근데 내 집이 베벌힐에 수백만 불짜리가 있어. 내 비즈니스도 망했는데 또 소송이 걸려가지고 요즘은 뭐 인플로이먼트 소송 오면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것만 좀 면제를 받겠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회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주식회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모든 면책을 줘버리면 또 막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 법규와 규정을 잘 따르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 비즈니스처럼 해요. 오른쪽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왼쪽 호주머니로 빠져나가 버리고 개인 회사 하듯이 이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회사 돈과 당신 개인 돈을 분류를 해서 잘 관리를 그렇죠. 해라. 그래야 회사로서의 면책을 해주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유한 책임의 논리거든요. 유한 책임의 논리로 발전한 거죠. 근데 개인은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리스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 회사로 내가 리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질 않아요. 왜? 면책이라고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고 했으니까 안 돼. 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사인하고 두 번째 개인으로도 사인을 해. 사인을 하라. 은행 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은행을 내가 개인으로 오냐고. 그러나 이제 대기업들로 들어가면은 아니 애플이 무슨 렌트를 하는데 쿡이 사인하겠어요? 개인 자격으로? 대표이사로 사인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은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장점이 있는데 모든 스몰 코퍼레이션이 잘 받기 위해서는 규정을 잘 따라야 된다. 돈을 회계 처리도 잘해야 된다. 이사회 주주총회, 뭐 미니트 이걸 처음으로 회사를 만든 분들은 잘 몰라. 네, 아유 맞아요. 그건 다 큰 회사들만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회사가 다 해야 돼.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의 혜택만 보겠다고 그러면은 법원이
그걸 인정해주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거꾸로 되면은 단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장점으로 따진다면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하기는 그러니까 장점이지만 이제 단점은 또 있죠. 이중과세 뭐 이런 게 있다고 예, 이중 들었어요. 과세가 있는 건 네. 좀 그 회계 이론과 세법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돈을 100만 불어치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10만 불 이익금을 냈어. 그러면 10만 불 이익금에 대해서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21%의 세금을 내. 그럼 2만 1,000불의 세금을 냈어. 네. 아 그러면 그거 다 끝나야지. 무슨 내가 또 2만 1,000불 빼면은 7만 8천 불의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남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남은 것을 주인이 가져가면은 어. 그것에 대한 배당 소득을 낸다는 것은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 그게 이중과세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폐단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스몰 비즈니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S 코퍼레이션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S 코퍼를 만들면 회사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뭐 누가 내냐? 거기에 소유주 있는 사람들이 그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한 번만. 그런 제도가 C 코퍼레이션에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S 코퍼레이션이 됐고 S 코퍼레이션 옆에 있는 LLC가 뭐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더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단점이 그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회계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비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이슈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인센티브나 크레딧이나 텍스 디덕션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뭐 무슨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냐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회계상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 준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세무상의 손익 계산은 세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법 공제를 해가지고 주식회사가 세금을 탓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합법적이에요. 근데 뭐 세법상으로는 제로야. 돈도 하나도 안 내. 그런데 인컴으로서는 수천만 불, 수억 불 돈을 벌어요. 그게 회계상의 그 인컴을 계산하는 방법과 세무상의 회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많고 뭐 아마존닷컴도 세금은 하나도 안 냈고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말이 돼요? 그렇게밖에 안 내니? 그러한 여론이 급등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8월 22일 날 IRA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에다가 싹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 증권 회사에서는 이익금이 안 나면 증권 가격이 하락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용트림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을 벌려고 이야기를 하고 세금은 각종 혜택을 받아주고 세금은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넷인컴에 대해서 미니멈 과세를 해버리겠다. 네가 세법상으로는 하도 뭐 안 낸다고 해도 미니멈에 대해서는 무조건 15%의 세금을 내라. 무조건 15% 내라. 그러니까 미니멈 것이 회계학상 이익금에 대한 15%를 내든지 아니면은
taxable income 정부의 모든 제도를 다 받아가지고 낸 세금에 대해서 21% 지금 세율 21% 아닙니까? 21%를 내든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내라. 높은 것을 내라. 높은 거를 내라. 높은 걸 내라. 그러면은 이 모든 주식회사한테 그 제도를 또 도입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연율로 따져서 3년 평균으로 해서 10억 불 이상 소득이 되는 회사만 내라.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는 다 그 AMT라고 하는 대체 소득세 이건 좀 해당이 전문가들도 안 되겠네.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해당이 안 돼. 안 되네. 다시 말하자면 큰 회사 아마존닷컴 뭐 애플, 구글 이런 데는 다 해당이 되죠. 15%의 세금이 막대한 세금이 되죠. 막대네. 15%면 막대하죠. 막대하죠. 네, 네. 대개 다 그 사람들이 이제 텍사블 인컴으로는 제로야.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 무조건 세금 무조건 내야 내라. 돼. 네. 지난해부터 낸 거예요? 아마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네. 10억 불이 된 회사에 선정이 되니까 예, 그때서부터 된 회사들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들 있잖아요. 뭐 디비den도 있고 캐피탈 게인도 있고 인트레스트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나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 이게 이현주 앵커님이. 네. 근데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자 받아. 그러면 누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럼 보고하시겠어요? 아니요. 법원 보고하라 그래요. 저는 여기 나와서 네. 그건 적당히 넘어가면 됩니다라는 네.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자를 주는 사람은 그게 혹시라도 텍스 디덕터블이 되진 않나요? 아, 되죠. 예를 들면 다 되죠. 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기업은 뭐 두 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모르지만은 네. 누구를 IRS에는 겨냥하냐면은 대기업, 은행, 증권회사, 펀드회사,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데에다가 요청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현주 씨가 투자를 해가지고 생기는 배당, 이자, 캐피탈 게인은 다 나한테 보고해라. 누구한테? IRS. IRS. 그래서 IRS에서 쫙 보고를 받으면은 일반 텍스페이어는 IRS에다가 이러이러한 인컴이 다 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면은 예. 그걸 보고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 보고하라고 레로 보내주잖아요. 오는 보험에- 이유는 네네. 이미 그 자료는 IRS에 이미 가 이미 있는 거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 있는데 내가 보고하는데 적게 보고하잖아요. 레컨사일을 하니까 그 이런 배짱 것들 좋은 사람이죠. 배짱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내가 특히 이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증권 거래에서 나 작년에 20만 불 손해 봤어. 내가 그랬는데 무슨 세금 보고를 해? 근데 IRS에서는 또 뭐만 보고해 주냐면 당신 판매 금액만 보고를 해줘요. 200만 불의 거래가 있던 것만 보고를 해주지 내가 손해봤다는 걸 보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봤다는 걸 보고를 해줘야 IRS에서 그렇죠. 당신이 손해를 봤구나.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보통 사람들 나 작년에 50만 불 손해봤어. 그러니까 뭐 안 보고 안 해도 해도 돼. 라고 하면은 문제가 하지만 생길 해야 수가 된다는 있다는 거죠. 이야기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S 코퍼레이션이나 예, 예. LLC는 네. 다음에 또 다음 어떤 주, 게 있으면 다음 주 또 나갈 수 다음번에 있도록 네.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